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네. 7월 7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 시간으로 이 시간에 항상 여러분들 뵙고 있고요. 날씨가 인제는 완연한 여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보니까 완전 뭐 30도 이상, 서울 날씨는 30도 이상의 이제 최고 기온을 가지는 여름 날씨로 바뀌었고요. 또 습하죠. 엄청 습하고 푹푹 찌는 전형적인 이제 대한민국의 여름 날씨가 찾아와서 이제 이 찌는 듯한 더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밤잠도 좀 설칠 법한, 요즘 밤에도 지금 꽤 덥고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에어컨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 감기 몸살 비슷하게 한번 걸렸거든요. 워낙 저도 이제 에어컨 관련된, 그러니까 에어컨이 많이 나오는 장소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그래서 냉방병도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쵸. 이제 여름은 덥긴 해야 되는데 이 더운 날씨가 참 이렇게, 저는 사실은 날씨 추운 게 좋거든요. 물론 추운 거 싫어합니다만, 찌는 거보다는,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것보다는 겨울은 이렇게 좀 따뜻한 옷을 많이 입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여름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여행이나 해수욕이나 뭐 이 여름 자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제 더위가 왔다는 것 자체를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유닉 님께서 맨 처음에 인사를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티파니의 아침을 님께서도 "원장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유닉 님께서는 "한국의 더위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쵸. 이게 습하지만 않아도 참 지낼 만할 텐데, 한국의 더위는 습한 더위라 더 이렇게 짜증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채영 님께서 "날씨가 더우니 짜증이 많이 나네요. 덥고 습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산너머님께서도 방금 인사해 주셨습니다. 주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잠깐 있었고, 가족 모임이 있었고, 모처럼 쪼끔 가족 모임 외에는 다른 일정이 좀 없어서 좀 쉬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몰아놨던 지금 오징어 게임 3가 나왔잖아요. 스포할 생각 없습니다. 스포할 생각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오징어 게임 3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밤 쪼끔 늦은 시간까지 혼자서 오징어 게임을 다 보고 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대작의 끝이 너무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평론가 쪽에서는 그렇게 또 반응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고, 그냥 그 마무리한 엔딩도 그냥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장 뭐 가능한 결론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 뭐 혹시라도 '아 뭐 오징어 게임 3 별로 재미없다던데.' 해서 안 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냥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돈 님께서 저랑 김싱아 PD님, 김준원 감독님 다 인사해 주시면서 "날씨도 힘든데 갱년기 열감까지 14 년째 있어서 옷이 마를 날이 없어요. 힘든 이 여름 이제 시작인데 어찌 살아낼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쵸. 결국에는 이제 에어컨이라는 게 없으면은 참 힘든 거죠. 근데 예전에 비하면 이제 에어컨도 이 효율이 좋아져서, 물론 전기세 신경 많이 쓰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쪼끔 더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아의 미안 채널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베제크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도 가벼운 주제입니다. 네. 저 무거운 주제를 가져오니까 자꾸 저도 무거워져서 그냥 좀 심플한 주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 좀 하다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어떤 거든지 댓글에 남겨 주시면, 그 방송 중간중간에 댓글도 좀 보면서, 그리고 댓글에 질문도 답변 드리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랑과 겸손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자랑할 게, 뭐 어릴 적에 자랑할 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약간 자랑쟁이 비슷하게 놀림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 뭐였을까에 대한 건데 예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다들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뭐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자랑 타임이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더 이상 자랑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눈치가 없으니까 거기서 자랑을 그제서야 막 이제 끄집어낸다거나 예 그리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자랑을 한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상 눈치를 못 읽는 거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을 제가 지금 돌이켜 본다면 제가 그때 자랑쟁이 비슷하게 놀림을 받았던 건 제가 실제로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그때 당시에 있던 친구들한테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한 눈치가 없었구나.' 그러면 제일 안전한 거는 겸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겸손을 그냥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으면은 일단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닙니다. 예. 뭐 겸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겸양을 떠는 거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은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떨어지죠. 인정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겸손해야 된다." 예. 얘기한 거는 "괜히 어디 가서 나대지 마라." 괜히 나대다가 저처럼 이렇게 이상한 놀림거리가 되거나 그리고 혹은 누군가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할 수 있으니 그냥 겸손해라. 그러니까 일단은 무리에 섞여 있어라. 튀지도 말고 그냥 섞여 있어라. 약간 그런 게 겸손이 그러니까 어릴 적 배우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적극적으로 잘 어필하는 거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제 서바이벌하기 좋은 환경이 돼 버렸죠. 그리고 그거를 어필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먹고 살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인플루언서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SNS라는 게 없었으니까 내가 자랑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얼굴 표정과 말로 이렇게 말로 자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어떤 거든 아니면 내가 세운 업적이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말이나 혹은 이제 자기소개 취직을 하거나 입시를 하거나 할 때 미팅을 하거나 음 혹은 이력서나 이런 걸로 자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사람 됨이라는 게 같이 보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랑이라는 거 자체가 약간 재수 없어 보이고 좀 나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일지 모른다면 지금은 어느 순간 SNS라는 걸 통해서 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어필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죠. 예전에 이제 SNS의 초창기 버전 우리나라에서의 초창기 버전이라 그러면 사실 싸이월드가 거의 초창기 버전일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자랑 영역은 아니었어요. 예. 약간 감성팔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짤들 유명한 것들 많잖아요. "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이런 식으로. 예. 뭔가 이렇게 저도 예전에 싸이월드 고등학교 때 했을 때 되게 막 우울하게 치장해 놓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뭔가 되게 감성 어필을 하려고 되게 애를 썼던 기억이 나지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자기가 어떤 삶에서의 뭔가 플렉스나 내가 새로 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올려 놓고 어필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냥 그 SNS 싸이월드라는 SNS의 특성들이겠죠. 그리고 거기는 뭔가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뭔가가 많아서 텍스트랑 이모티콘이나 이런 기반의 뭔가가 많아서 사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자랑을 하려고 했을 때 좀 민망한 상황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랑의 영역으로 바뀌어 버리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랑 지금은 대표적인 게 인스타그램이죠. 예. 그런 쪽에서는 결국에는 자기 어필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물론 좋아요든 하트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확보가 돼 있으면은
나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즈니스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뭐 섭외 같은 거를 하려고 할 때 예전처럼 뭐 네이버나 뉴스 기사나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방송 섭외도 찾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 이 SNS를 또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라 그러면 저는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확장을 시키려면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든 혹은 제 개인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데다가 뭐 제가 오늘은 뭐 어디 가서 어떤 강연을 했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함께 해 주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올려야겠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같이 단체 사진 같은 거 찍고 제가 강연하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서 그때의 주제 얘기하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꾸준하게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야 될 텐데 저만 하더라도 인스타 거의 뭐 있기는 하지만 잘 안 올리거든요. 예. 잘 안 게으르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이 저의 이 인스타그램 자랑질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의 게으름이죠. 저의 게으름이죠. 그런 걸 생각을 해 보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내가 사기가 아닌 이상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한 건 그거 그대로 혹은 뭐 약간의 포장을 좀 하더라도 포장을 좀 해서 누군가한테 계속 어필을 하는 게 정상적인 오히려 그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의 표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겸손이란 영역을 어떤 때 발휘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죠. 예. 그런 생각도 들죠. 어 제가 어찌 됐건 간에 음 예전보다 겸손해졌느냐를 스스로 돌아본다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광민이가 예전보다 그냥 뭐 쉽게 자기 어필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높아졌고 당당해졌고 좋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근데 한편으로는 뭐 겸손한 건 예전이 더 겸손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랬을지도 모르죠.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나는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만 하더라도 지금 비욘디에서 1 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도 막 텐션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막 뭔가 이야기를 막 꺼내야 되죠. 예. 그렇다 그러면 제가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콘텐츠라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뭐 테드톡 테드톡이 아니라 테드엑스죠. 테드엑스 서울 나가서 이렇게 뭐 발표했던 얘기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 봤다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드라마 평론가도 아닌데 뭐 "저는 괜찮게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마치 그냥 정신과 전문의가 오징어 게임 봤는데 괜찮게 봤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겸손하지 않죠. 근데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오바를 하게 되는 거죠. 오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론 그래요. 제가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저는 이렇게 좀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한국에서 스탠딩 코미디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좀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상에서도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를 이렇게 잘 번역해 가지고 올라오는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탠딩 코미디라는 거는 내가 내 어필을 강하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흥미 유발을 확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랑 우리나라의 그 겸손 문화랑은 다른 거죠. 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딱 짜여진 틀에서 뭔가 이렇게 장기 자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뭔가 되게 특이한 기술이나 뭐 혹은 약간의 그 서커스 같은 게 섞이면서 약간의 꽁트가 섞여 있는 이런 거라면 스탠딩 코미디는 결국에는 그냥 올라가서는 내 어필하면서 대화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 약간의 그 야한 농담도 섞어 가면서
관객하고 대화하는 식에서 뭔가의 재미를 유발하는 건데 그거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한국 버전이 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데니 초우라는 그 미국 교포분이 한국 오셔 가지고 하는 거를 여러 개를 봤는데 정말, 정말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맛깔나게. 예. 그런 걸 보면 한국 정서가 아닌 건데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정서들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건 그것도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SNS 문화가 우리나라의 정서도 일정 부분 바꿔 놓는 거겠죠. 사실 예전 같으면 한 우리가 한 20-30 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쳐 봅시다. 혹은 20-30년 전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갑자기 현대로 왔다고 쳐 봅시다 그냥 상상 속에서. 예.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지금 어떤 양상을 보면서 '어이 뭐 이런 사진들을 왜 이런 데다 올리는 거냐.' 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예. 이건 이 자랑 불편하게 볼 수 있죠. 이 자랑질도 무슨 이런 자랑질을 이런 데다가 이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성과 성취 혹은 힘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사회 문화라는 건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 문화적인 영역이 바뀌어 버리면 의학적인 영역에서 그 진단 기준이나 그 어떤 치료의 영역이 바뀌는 거 역시도 정신과는 특히나 거기에 좀 민감한 과죠, 다른 과에 비해서. 예 다른 과는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세균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겠지만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바뀌어 버리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영역도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경찰분이셨는데 이런 거죠. 음 우리나라에서는 성도착과 관련된 즉 변태의 어떤 범죄? 변태 범죄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서 막 속옷만 계속 훔치는 사람이라거나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체포가 돼 가지고 이제 감정을 맡기는 거죠. 예. 감정을 맡겨서 이제 정신적으로 성도착이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해 달라. 왜냐하면 성도착이 있으면 치료도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성도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성도착과 관련된 그 영역이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히 억압돼 있거든요.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성적인 개방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정말 심한 수준의 영역이어야지 성도착이 나와요. 예. 근데 그 기준을 우리나라에 들이대 버리면은 아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성도착 영역으로.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여성의 속옷을 계속 반복적으로 훔치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실 이게 성도착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예. 근데 이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성도착으로 안 잡힐지 모르지만 그 기준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성도착에 해당되니까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 문화적인 거랑 정신의학적인 거랑 많이 쪼끔 특히나 좀 연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여러분들 혹시 이야기 좀 해 주신 거 있으시면 같이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예. 주화의 미안친 채널님께서는 예 "옥겜 감독님도 돈 벌으셔야겠죠."라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요번에 사실 이거 저만 그럴지 모르지만 요번에 옥겜 3는 이 뭐라 그럴까? 이 원에 오히려 원에 비해서 제작비가 많이 안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그 배우들 단가가 많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원에서는 약간 영상미나 이런 그 시설이나 세트 같은 것들이 되게 화려했잖아요. 예. 근데 3 에서는 약간 그런 게 좀 줄어듭니다. 예. 그 대신에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물론 원도 드라마는 강했습니다만 근데 원은 워낙 세트나 이런 것들이 강렬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예. 3 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유이 님께서는 "원장님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은 합니다. 너무 겸손하면 호박씨 깐다고 뒤에서 욕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맞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해 줄 수는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릴 적에 좀 빨리 깨닫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좀 늦게 깨달은 편인데 예. 그러니까 즉 어릴 적에 이런저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상처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오히려 또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거야.'라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 버리는 것 같고요. 뭐 혹은 그거를 맞추려고 너무 애를 쓰면서 자라나는 아이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하는 거를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쳐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싫어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닐지라도 그냥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이런 거죠. 나를 좋아해 줬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또 바뀔 수가 있고 나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도 상황이 바뀌어서 또 나랑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유연성, 여유감 이런 걸 좀 가진다면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이 좀 줄겠죠. 그리고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일도 좀 줄 것 같고요. 저도 사람한테 상처를 쉽게 받는 편이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 근데 요즘은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대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느끼는 거는 사람들한테 물론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내가 아껴야 되는 사람들은 챙겨야겠으나 예 내가 사람한테 너무 끌려다녀서는 내가 상처받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모든 걸 다 맞추려고 그래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설령 일정 부분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좀 아쉬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자책을 하기보다는 그다음에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그다음의 기회를 좀 노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 음악 차차차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네. 음악 수첩의 한 페이지 님께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수혈 중입니다. 이게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요. 예. 어제 아침보다 더 덥게 느껴져요. 뒷배경 너무 좋습니다." 했는데 뭐 비온 뒤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만 하더라도 날씨가 습하니까 지금 머리가 이게 제가 이게 약간 곱슬이라 날씨가 습하면은 엄청 곱슬로 바뀌어요. 먹수첩의 한 페이지님께서는 이어서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지금은 아이도 이처럼 어필하는 게 필요한 듯해요. 이 아이가 이가 된 게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저는 완전 아이거든요. 아이고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아이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그 테드엑스 서울 갔을 때도 이 아이 성향이 갑자기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올라올 때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딱 갔는데 어우 정말 이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내가 여기에 끼이려 그러면 정말 야생의 맹수처럼 스스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저에게 쪼끔은 초점을 맞춰 주시면서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이 성향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억지로 이 성향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리가 사람 만든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런 데 나와 가지고 혼자서 떠들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는 제가 쪼금은 아이지만 이처럼 행동하는 게 쪼금 더 수월한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이처럼 어필하는 게 필요한 듯하다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게 따지고 보면은 사회적으로 나를 잘 포장하는 거예요. 이 가면을 잘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 성향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가면을 써서 아이처럼 쪼끔은 뺄 때가 있어야지 본인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아이도 때로는 E의 가면을 써야지 사회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확
확장되는 거겠죠. 제가 만약에 순수하게 이 성향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원래 성향으로만 사회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뭐 진료실에만 있으면서 정말 뭐 EBS나 뭐 정말 이렇게 딱 짜여진 교양 정도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에 가면을 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다른 역할들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기서 유튜브 자랑하면 안 되지만 이 사건 의뢰라는 약간 그쪽에서도 좀 이래저래 예 섭외를 해 주셔서 요즘은 이제 형사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형사분들이나 검사 출신 분들을 변호사죠.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이나 지식도 배우지만 제가 제 3의 시각에서 제 3의 시각에서 이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예 생각이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그 사건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흥미롭게 끄집어내는 걸 저도 연습을 하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런 방송 영역에서의 자리도 자리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요. 어떤 능력치도 좀 확장이 되는 거겠죠.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뭐 제가 방송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겸손이죠. 없다라고 얘기하면 겸손이네요. 그렇네. 그쵸. 없다라고 얘기하면 겸손입니다. 자 또 볼까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에서 뭔가 이렇게 되게 친근하게 서로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뭔가 사락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뭐 머리 커트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서로서로 인사 나누시고 뭐 뭔가 되게 따뜻하네요. doing something 님께서는 "아유 무조건 겸손입니다. 자랑은 그냥 집에 있는 반려견이나 혼잣말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랑 너무 하고 싶으면 단점 2개 먼저 하고 0.5 자랑만 하는 걸로." 어이 그쵸. 뭔가 이렇게 doing something 님께서 딱 적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일단은 나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 예. 왜냐하면 내가 괜히 나대다가 실수라도 하면 내가 이때까지 쌓아놨던 좋은 이미지가 한 번에 그냥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마다 불안 게이지가 다른 거예요. 대인 관계에서의 불안 게이지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불안 게이지가 낮아서 뭐 남들이 좀 날 싫어하고 시기 질투를 하더라도 나는 일단 어필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집어 가는 거고 붙잡아 가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일단은 내가 겸손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겠죠.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뭐 사건 관련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음 뭐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하여튼 근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정말 그냥 만취 상태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랑 같이 직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장 동료랑 같이 직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냥 만취 상태에서 그냥 폭행으로 직장 후배죠. 후배를 폭행으로 사망케 한 영역이었는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물론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죠. 근데 요즘은 이런 걸로 심신미약 안 됩니다. 뭐 형도 세게 나와요. 그냥 정상대로 나옵니다. 아무리 만취가 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그냥 심신미약 인정 절대로 안 돼요. 감형도 안 돼요. 그냥 다 맞아요. 예. 왜냐면 술을 마신 건 본인이고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판단력은 있어요. 내가 적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내가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판단력은 술이 아무리 마셔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감형 사유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면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느냐 만취 사건 때.
즉 이런 거거든요. 술을 많이 마셔버리면 우리의 전두엽, 예, 우리의 어떤 통제 중추, 자제력과 통제력과 이런 집중력을 관장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먼저 날아가요. 예. 먼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예, 이거가 튕겨 올라오는 거를 이 전두엽에서 자제를 해 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동들만 하는 건데, 만취 상태에서는 이 전두엽이 날아가 버리니까 편도에서 올라오는 본능만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만취 상태가 됐다 그래 가지고 다 누군가를 때려 죽이진 않죠. 폭행을 하진 않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편도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예, 감정들 중에, 예, 그 종류가 사람들마다 약간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 거죠. 이 범행에서의 범죄자는 이 편도에서의 주된 반응이 분노였던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 식욕이든, 예, 뭐 다른 욕구, 성욕이든, 아니면은 수면에 대한 부분이든, 네, 아니면은 그냥 순수하게 기분 좋은 감정들만 올라올지도 모르죠. 즉 전두엽의 영역이 날아갔을 때 갑자기 조용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되게 막 눈치 많이 보던 사람이 갑자기 막 개그맨처럼 막 날뛰고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민해져서 막 말도 안 하고 그냥 꽁에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되게 난폭해지고, 예,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잠만 자고, 물론 술이 취해서 잠을 잘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즉 전두엽이 날아갔을 때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겸손과 자랑의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 즉 겸손이란 건 그러면 전두엽의 영역이고, 자랑을 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욕망, 내가 나를 어필하고자 하는 그쪽 영역일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순수하게 겸손이 꼭 전두엽의 영역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겸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떤 본능이냐면 겸손은 불안과 연결돼 있겠죠. 내 불안 지수가 높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본능에 가깝거든요. 편도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나를 어필하기보다는 내가 일단은, 예, 나를 이렇게 불안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감추는 쪽으로 본능이 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그 비욘드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역사적인 인물로 따지면, 예, 여기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와 유비를 볼 때, 조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자랑형이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어필하는, 예, 발산하는 식이라면, 유비 같은 경우에는 이 겸양이라는 미덕을 기본적으로 엄청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 사람이 약간 속에 능구렁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죠. 예. 속에 능구렁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죠, 유비한테도. 그러면은 이 유비가 가진 겸양은 전두엽 기능일까? 편도의 영역일까? 근데 이거는 저는 편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다. 조조는 타고나기를, 예,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발산해야 되는 성향으로 타고났다. 예.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성향을 잘 사용하는 게, 본인의 성격을 가장 잘 활용하는 영역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성격으로 나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 예,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 자칫하면 스텝이 꼬이면서 크게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유비 같은 경우에는 조조를 좀 쫓아가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이게 뭐 겸손과 자랑의 영역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은 어떤 성향일까? 예,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잘 활용하는 게 좋은 걸까에 대한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경향이 미덕이니까 이 겸손에 대한 거를 스스로 막 하려고, 혹은 주변에서 그렇게 막 하려고 압박을 한다면,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을 잘 못하는 거겠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그냥 떠나갈 사람 떠나가더라도
내 사람이라도 잘 모으기 위해서라도 자랑을 열심히 하는 게 예 오히려 맞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님께서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너무 좋아요."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약간 방송을 하다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현타가 온 게 약간 현타가 온 게 '아 이건 재미도 없고 그닥 내용이 유익하지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다음부터는 이러한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가져왔을 땐 약간 개그 코드를 몇 개를 좀 준비해서 와야 되나 이 내용과 연관된. 그래서 아까 전에 순간 제가 스탠딩 코미디가 떠올랐던 거예요 머리 안에서.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일상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든 내가 봤던 다른 사람의 에피소드든 뭔가 웃길 만한 얘기를 좀 가져와야지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좀 즐겁게 보시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에서 현타가 온 거예요. '아니 나는 정신과 의사인데 왜 내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야 되지?' 예? 내가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약간 그런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거였어요. '아니 비욘디 채널을 재미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해야 되는 건 이 겸손과 자랑의 뇌과학적 메커니즘 이런 거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원하시는 코드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순간 머리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순간 좀 현타가 오면서 쪼끔 뭐라 그럴까? 꼬였습니다 저도 스텝이. 그래도 재밌는 거죠. 어쨌든 저희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쪼끔은 뭐랄까 뭐 어떤 분들은 '아 뭐 방송을 저따구로 해.' 뭐 약간 이러면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좀 귀엽게 봐 주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냥 그런 거죠. '그래. 어차피 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해 줄 거고 나를 떠날 사람들은 떠날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이렇게 또 민폐가 되면 안 되죠. 네. 차차차 님께서는 "저는 이불 속에서 자랑을 부릅니다. 만세를 부릅니다." 하셨는데 그쵸. 약간 저도 이렇게 잘 때 이렇게 좀 있을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뭔가 되게 슈퍼 히어로가 된 듯한 상상을 하면서 잘 때가 있거든요. 엄청 유명인이 될 것 같은 막 이런 자랑을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저만 아는 거니까요. 예. 아. 베제크 님께서는 "이불 속 발차기가 아니라 자랑이라니 좋네요." 그쵸. 예. 근데 저는 그 이불 속에서 발차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하루 있었던 일과 중에서 되게 후회됐던 일과 '나 그때 왜 이런 얘기를 왜 해 가지고 내가 쪽팔리게 막 내가 걔한테 혹시라도 밉보였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불 속에서라도 자랑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주아의 미안 채널님께서는 "살아보니까 100명 중에 2 명에서 4 명만 통하는 사람 만나도 대박 좋은 인생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냥 아는 사이 이런 관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관계죠. 여러분들께서 댓글에서 서로 나누면서 느끼시는 관계가 이런 관계셨군요. 그냥 아는 사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비욘디에서 구독자님들을 모셔 가지고 오픈 파티, 스탠딩 파티 같은 것들을 가볍게 만들면은 오셔 가지고 베제크 님 안녕하세요. 제가 주아의 미안 채널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은 되게 재밌겠네요. 순간 그냥 아는 사이, 그냥 편한 사이. 그리고 이게 그런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큰 기대를 안 하는 사이. 네. 그리고 상대방도 나한테 큰 기대를 안 하는 사이. 네. 그게 가장 편한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딱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스몰 토킹하기 좋고 그냥 편하게 대하기 좋고 그러면서도 그냥 뭐 내 얘기 좀 할 수도 있는 예. 음 제가 가족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제 동생이 저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동생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제 동생이랑 이렇게 최근에 오랜만에 이 주말에 가족 모임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몇 년 만에 만나서 몇 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음
물론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에 이제 대소사가 있으면은 서로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제 동생한테 크게 별 기대치가 없고, 왜냐면은 제가 뭐 동생한테 무슨 기대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 동생도 저한테 그게 기대가 없고, 그리고 저도 그냥 제 앞가림 잘하고 있고 제 동생도 지금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편하게 느꼈어요. 예. 오히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어 이제 억지로 막 가족이니까 우리가 모여야 되고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사실은 좀 제 머리가 아파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쓱 와서 그냥 쓱 만나고 쓱 가면 그게 지금 물론 가족 관계는 소중합니다만 그래도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좀 편하죠. 예. 그래서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서는 "저는 시댁 가족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 애썼던 부분이 스스로 이젠 자신에게 미안해요. 왜 그랬을까요? 힘들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약간 뭐라 그럴까? 스스로를 약간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왜 그렇게 시댁 눈치를 보면서 그랬을까?' 그래서 이것도 참, 방송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하지만 어쨌든 예. 아 그쵸. 이 가족이라는 영역이 가족이라는 걸로 무언가를 이렇게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자칫은 아니죠. 과거에는 많이 폭력이었고요. 예. 지금도 그 폭력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예. 에즈크 님께서는 어 아프고 나니까 각종 모임이 저절로 끊어지고 집에서 재밌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과 겸손도, 내가 때로는 자랑을 막 어필하면서 내가 확장을 시켜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때로는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영역을 지금은 쪼끔은 보호할 때야라는 것 때문에 겸손으로 좀 좁혀 가지고는 보호를 해야 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때로는 내가 좀 더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피곤하고 막 힘들고 막 눈치 봐야 되고 때로는 막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고, 때로는 '아 내가 지금은 무리하지 말아야 돼.'라고 생각하고는 그걸 최대한 통제하는 시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조절할 줄 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그 나 상황의 굴곡에 맞게끔 나 스스로도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덜 힘들죠.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에제크님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예. 어 네. 유인님께서는 "자영업 하시면서 손님들에게 맞춰야 할 때는 최대한 맞춰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쵸. 저도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저도 스스로 반성을 좀 하는 부분인데, 음 저도 저한테 진료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이제 이 밀고 당기기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진료의 하나의 스킬이라 그러면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정신과 진료를 저희 예전에 제 지도 교수님은 이 춤에 비유하셨어요. 춤에서의 스텝을 밟는 거에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두 명이서 춤을 춘다고 가정을 할 때 두 명이서 춤을 출 때 한 명 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의 스텝을 맞춰 주죠. 왜냐하면은 잘하는 사람의 스텝을 못하는 사람이 쫓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균형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이 스텝을 맞춰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속도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속도만 다 쫓아가 버리면은 이제 춤이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 거기서 이 사람이 가능한 영역으로는 내가 땡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맞춰 주기도 했다가 이 사람을 내가 리드하기도 했다가 '이거를 잘하는 게 정신과 의사다.'라는 식의 비유를 쓰셨는데 저는 정말 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셨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그분을 다 맞추죠. 왜냐면은 그때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진료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되게 세게 나가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이 환자분에게 좀 이 지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그분께서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예 그래도 계속 제가 언급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약간 화가 나셨어요. 예. 어 그랬을 때 제가 돌아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제가 그래도 이 사람이 기분이 상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보여 드리는 게 이 사람에게 나중에 그래도 어딘가에 남아서 예 좀 본인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 하나와 두 번째는 어 이제 겸손과 자랑의 영역이겠죠. 제가 어느 순간 그래도 자신감이 너무 과해서 예 저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해서 혹은 이제는 제가 막 밖에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약간 취해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 영역을 예 쪼끔 넘어섰던 건 아닐까? 예. 저 스스로 한 발자국 더 가버린 건 아닐까에 대한 거를 돌아보는 거죠. 예. 물론 두 가지가 다 있는 걸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걸 거예요. 예 그분께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또 일정 부분 치료적으로 저의 어떤 부분들을 자극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하지만 그분한테 지적을 한 부분이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전 같으면 좀 시간을 좀 더 들여서 혹은 쪼끔 더 잘 포장을 해서 혹은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갔을 텐데 예 그러지 않았던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어느 순간 내가 약간의 소위 말하는 모르겠습니다. '인기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으려나? 정신과 의사가 하여튼 그런 영역인 거겠죠. '내가 그냥 약간 자만심에 빠졌나?'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면 알아서 들으세요.'라는 식의 자만심에 저도 모르게 빠져버렸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은 그럼 제 속도를 좀 다시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제 가면의 영역을 좀 조절을 하는 거겠죠. 어 건강이 최고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엄마로부터 차별받고 인정, 공감받지 않고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서 타인들로부터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커 버리면 예 끌려가죠. 끌려가요. 예. 아까 전에 그 앞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 그런 경우에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 버리면 예 내가 너무 퍼주게 되거나 내가 상처를 받아 버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냥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릴 적 이제 엄마로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예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필을 해야 돼.'라는 식으로 잡혀 버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경험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죠. 네. 나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어.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있어. 그러면은 그냥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워워하는 거죠. 워워하는 거죠. 네.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님께서는 "원장님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말씀해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예. 음악 수첩의 한 페이지 님께서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네요." 예 자랑과 겸손이 있어야겠죠. 거기서 이제 잘 중간에 갈아타는 것들이겠죠. 예. 기본적인 본인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그리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 좋은데요." 네 하셨고 유인 님께서는 "제가 막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거 준비해 와야 하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 음악 수첩의 한 페이지 님은 "무엇이든 좋아요. 현태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따뜻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따뜻하신 분들이세요. 예. 제가 뭘 준비해 와도 즐겁게 그러니까 좋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한 마음인 거죠. 단너머님께서는 모임에서 자식 자랑할 때는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손자, 손녀 자랑이 많네요. 저는 아직 자식들 결혼 안 했어요."라고 하셨는데 그건 맞죠. 자식 자랑처럼 음 죄송합니다만 이 꼴불견이죠.
꼴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식 자랑은 예 내 자랑이 아니에요. 착각하시 네 대부분 착각하시는 거죠. 이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자식 자랑은 자식이 자랑을 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자식의 자랑을 하고 있냐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는 진짜 자식 자랑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식들의 몫이지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손자, 손녀 자랑은 더욱더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생의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죠. 오히려 자식을 칭찬해 줘야 될 문제지 남들한테 자랑할 건 아니에요. 예. 남들한테 자랑할 건 절대로 아닙니다. 뭐 손주, 손녀 보기 싫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보고 싶죠. 근데 자녀들이 뭐 안 갖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워낙 그 결혼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임신 출산을 하려고 할 때 이제 힘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들어서도 "아 나 요즘 나 이런 활동해. 나 이런 취미가 있어." 요즘 여러 가지 펜 화든지 붓글씨든지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나 요즘 이런 책을 읽었어." "내 요즘 이런 옷을 샀더니 좋네." "내가 요즘 이런 요리를 만들었어." 이런 게 좋지 왜 굳이 거기서 자식 자랑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나의 영역이 많아져야 돼요. 나의 영역. 네. 그게 아니라 자꾸 자식 영역으로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나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이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를 이걸로 채워 넣어서 그냥 내 영역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거를 속고 사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었어도 내 영역을 계속 채워야 해요. 그래야지 예 이 마음만은 젊게 살 수 있다고요. 예. 그거를 자식 영역으로 채워 나가려고 하면 자식들이 부담이죠. 그리고 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능력으로 부모님의 영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들한테도 가장 큰 교육이에요. 예. 가족들한테 이 순간 또 흥분하려고 그러네. 순간 또 흥분하려고 합니다. 아유 참. 네. 아 음악 수첩의 한 페이지 님께서는 "여기 편하고 좋아요." 예. 사랑방 같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네. 레드레드 님께서는 "지금 날씨 보니 애 낳고 살기 힘들 듯해요." 아이 더운 날씨에 애 낳으면 다 고생이죠. 다 고생이죠. 근데 그래도 애가 애가 주는 즐거움 물론 있지만 저는 애를 통해 가지고 그냥 저도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그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몸소 체험하는 거죠. '인생은 어차피 불확실하구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자녀를 낳게 되면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오늘은 가급적이면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닉네임은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한 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편한 대로 하셔요. 편하게 전 쌤 스타일 좋아합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뭔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생각이에요. 저라고 무슨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사실 비욘디 채널도 어 교수님들이 되게 의학 지식에 대한 걸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자리도 있지만 또 저처럼 그냥 좀 가벼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나눌 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윗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이 어떤 사회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루실 때가 있잖아요. 또 보니까 한윗병 선생님 전문가 모시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비욘디 채널에 있고 다양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 채널이란 게 그 안에 아침 방송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또 토론 방송도 있고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비욘디에서도 저를 안 자르고 계속 불러주고 계신 거겠죠. 물론 제가 나오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서로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제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좋게 또 봐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양해해 주셔서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대로 좀 해나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10시에 늦은 방송이죠. 비욘디에서 늦은 방송을 하나 특집 비슷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정신신체의학회일 거예요. 예. 제가 정신신체의학 쪽 뭐 제가 암 환자 정신건강이 큰 틀에서 따지고 보면은 정신신체의학회거든요. 그래서 대한이 아니고 한국정신신체의학회군요. 한국정신신체의학회에서 마련한 약간 특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을지대병원 정신과의 최재원 교수님, 저랑 서울대 있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재원 선생님도 재밌으십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약간 일단은 말투가 약간 개그 톤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인가? 아니 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환자도 열심히 보시는 분이신데 말씀도 이렇게 맛깔나게 하세요. 그래서 을지대병원 정신과의 최재원 선생님과 토요일 날 10시에 주제도 재밌습니다. 왜 부부싸움 후엔 꼭 몸이 아플까? 왜 부부싸움 후엔 꼭 몸이 아플까라는 재미난 주제로 밤 10시에 어떻게 보면 야간 방송을 할 예정이라 진짜 이 야간 방송은 맥주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10시도 좀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시청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1시가 가까이 돼서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시작 여러분들 힘차게 행복하게 또 마음 날씨는 덥지만 그냥 마음은 따뜻한 정도로만 한 주 생활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올 텐데 그전에 제가 토요일 날 밤 10시에 또 한번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